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25일 시청 앞에서 탄핵무효 태극기 집회가 있었죠. 매주 하는 거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와 가지고 오히려 저번 주보다 더 나왔다 이런 평이 돌았어요. 그거 이제 알려드리고 사진도 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경선이 곧 끝나가지 않습니까? 26일 날 방송 토론을 하고, 그리고 저녁 7시부터입니까? 그때 책임당원들이 각 지역에 모여가지고 직접 투표를 하는가 봐요. 그렇게 하고 29일인가 30일 이때 여론조사, 전화 여론조사가 돌려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31일 날 확정 발표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김진태 후보, 김관영 후보, 홍준표 후보, 이인재 후보 이렇게 네 사람이 나와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거 볼 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홍준표 후보, 김진태 후보 이 두 사람이 이제 선두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도 누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 같지는 않고, 키로 말하면 둘 다 비슷한 키다. 거기서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냥 그래가지고 누가 앞인지 뒤인지 모를 정도 그 상태다.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여러 이제 기운에서 홍 후보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 약간 보이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아무튼 압도적으로 이렇게 차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서 이 앞으로 3, 4일 동안에 얼마든지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늘 바뀔 수 있는 그런 정도 키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공약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공약도 지금들 다들 내놓고 있지만은 국민 마음에 딱 와 닿는 공약, 또 이슈화되는 공약, 뭔가 입에 오르내리는 공약, 이런 공약이 좀 몇 개 터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봐져요. 좀 공약이 뭔 공약이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를 정도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층이 꼭 마음에 원하는 그런 공약. 20대가 뭘 원할까요? 취직관계라든가 취업이죠. 그리고 또 비정규직 관계 아니면은 또 결혼을 앞둔 세대들은 결혼 문제,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는 아이 교육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마음에 시급할 것이고, 또 한참 40대, 50대 층이 바라는 게 또 다르겠죠. 그리고 60대에 넘은 분들이 생활로나 아니면 원하는 거, 직업 이런 부분이 또 여러 가지 늘 와 닿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약을 좀 개발하고, 그리고 국민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거, 그런 이슈 같은 걸 선점해 가지고 공약을 좀 하면은 모든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인지도도 올라가고 거기서 믿음성도 확보하고 그러지 않겠냐 싶어요. 물론 지역마다 다니면서 지역 공약하고 이런 것도 있지요. 그거는 이제 다음 좀 일인 것 같고, 좀 더 강한 공약 이런 게 좀 나와야 되겠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만한 거. 그리고 토론할 때 그 옆에 후보들하고 주고받고 묻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토론은 누구하고 하는 거냐 하면은 국민하고 하는 거지요. 국민하고 대화하는 거죠. 국민이 듣고 싶고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이제 토론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국민은 자기가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원하는 소리가 후보 입에서 나오는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하고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맞아요. 옆에 후보하고 이기고 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선전을 하고, 또 그 외에 김관영, 이인재 후보도 또 역시 선전하시고 이래 가지고 이제 누가 나오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전체 주변이나 인터넷, 여론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여야의 구도가 어떤 것 같아요? 아마 간단치 않다 이렇게 봐질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은 홍 후보가 요 근래 몇 마디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 거 그거 한번 살펴보고 또 김진태 후보도 좀 살펴보고 그럴까 해요. 홍 후보가 이런 말 했죠. 양박, 양아치 친박, 양박입니다. 그 소리. 그 다음에 바른정당, 뭐 다른 정당하고 연대. 이런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특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이런 분들의 거부감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나도 살펴봤어요. 김 후보하고 홍 후보 주고받고 묻고 답하는 그런 영상도 좀 보고 해보니까 그 홍 후보가 양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뭐냐면은 자기가 경남도지사 하면서 그 몇 친박한테 실제겠죠. 곤욕을 치른 듯이 전에도 종종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의미를 다시 이야기해요. 도지사 하면서 진주의료원 그리고 성완종 유서 메모 일로 인해서 또 검찰 조사도 받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 고등법원에서는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상당히 섭섭함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법원 무죄 판결 받고 나서 울컥한 마음에서 양박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해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친박 전부를 두고 한 소리가 아니고 거기 두세 명한테 했다는 그런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김 후보가 저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하니까는 홍 후보가 웃으면서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 또 연대 이야기 하죠. 그 연대 부분을 잘 살펴보니까 지금 당장 각 당이 연대하고 뭐를 하겠다는 뜻보다도 아무튼 사파전을 이야기해요. 사파전. 그 뭐냐? 더민주, 국민의당, 또 정의당 이렇게 한 명씩 나오면 3명 그리고 이쪽이 나오고 그러면 4명이잖아요. 그렇게 사파전이 되면 승산이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 쪽에는 그렇게 되면 후보가 안 나와야 사파전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보 연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무슨 당을 뭐 합해서 뭐를 뽑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소문은 또 그런 것도 돕니다. 그 소문은 뭐 국민의당까지 해가지고 누구를 어떠고 이런 소문 도는데 지금 그런 뜻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떤 뭐 흘러다닌 그런 홍석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런데 내가 볼 때 지금 그림은 그런 것 같고 그럼 이제 김 후보, 김진태 후보는 어떻습니까? 전혀 바른정당이나 다른 데하고 연대할 마음이 추워도 없죠? 탄핵을 주도한 세력하고는 연대할 수 없다. 이거 지론입니다. 그리고 또 지지율 1%인데 그 뭐 후보가 지지율 1%랍니다. 후보가 1%인데 가만 놔둬도 소멸한데 무엇을 연대하고 말고 할 게 있냐 이거죠. 그러나 홍 후보는 대선 때는 지게 작대기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다 끌어마야 된다는 식이고 김 후보는 자 지금까지 홍 후보 의견을 딱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민주, 정의당, 국민의당 각각 후보 나오고 바른정당의 후보는 흡수해가지고 그 표로 또 자유한국당에서 한 명 나가고 이런 사파전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또 그럴듯하긴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이제 공짜는 없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당 후보하고도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이나 또 우파 국민들이 국민의당 후보를 찍어야 되는 일도 벌어지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복잡하죠? 자, 그건 그렇고 김진태 후보는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하고 떠난 당과는 같이 연대할 생각이 없다. 이것이 지론인 것 같아요. 또 지지율 몇 프로 되는 거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냥 소멸될 텐데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있는 이 상태에서 밀고 나가겠다. 이것이 김진태 후보의 지론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은 또 자유한국당 내부 정리도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그건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지.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두 분의 철학은 다 드러났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인재 후보는 김진태 후보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것 같고, 김관영 후보는 당초에 알려지기로 홍 후보하고 뜻이 이제 같다. 연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뒤에 들어보니까 김관영 후보도 그 후보가 대구에 인기가 없다 하면서 별 의미를 안 두는 것 같았어요. 자, 아무튼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본다면은 누가 후보가 되든지 분열이 되면 어렵지 않냐 싶고 현재 상황이 총직결되고 그리고 투표율이 높아야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홍 후보 말대로 뭐 4파전은 아니라도 3파전은 돼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한쪽에서는 3파전 되겠어. 또 단일화 해버릴 텐데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때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워낙에 야권의 지지율이 강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단일화를 안 해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애써서 머리 아파가면서 단일화 안 하려 하겠죠. 그런데 또 여건이 하다 보니까 또 만만치 않다 하면 또 단일화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번 대선에는 사정이 전에 대선하고 달라가지고 탄핵 정국 때문에 단일화를 안 하고 3파전 4파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봐져요. 그런데 아무튼 이번 대선에 누가 승리해도 강력한 대통령? 과연 그렇게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개헌을 꼭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되고 나면 곧 바로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가지고 개헌하자 소리 바로 흘러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권위를 잃게 되겠죠. 특히 우파 대통령들 되면은 왜 없을 것 같아요. 우선 국회 정당 비율도 그래가지고 금방 그 개헌론이 들어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곤욕스럽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이거 우리가 가정해 봅니다. 홍 후보가 무난히 경선 통과하고 대통령 됐다 해봅시다. 대선도 승리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국회가 안정돼야 되니까 말하자면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모두 힘을 합하는 길로 이렇게 정신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장관 인준받기도 어렵고 무슨 법안 통과도 어렵고 모든 것이 척척 막혀버릴 거기 때문에 물론 또 아까 말한 개헌은 전국이 또 몇 년 있다 바로 온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습해 가면서 가려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그렇다면은 김진태 후보가 경선 통과하고 대통령까지 됐다고 해봅시다. 이거 가정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절대 연대를 안 한다 하면은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굉장히 홀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 물론 태극기 집회라고 수많은 국민들이 그 뒤를 바쳐서 열심히 하겠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딱 이와 같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기각이 돼가지고 수습하듯이 그와 같은 상태가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단계를 밟아서 그 진실을 밝히고 진행을 하고
또 어디에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해가면서 모든 걸 바꾸고 정하고 해가면서 판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일종의 시작부터 투쟁이 된다. 나는 예측이 그렇게 돼요. 시작부터 투쟁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각이 됐어도 마찬가지였죠. 그때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홍준표 후보가 됐을 때는 그 방식보다는 좀 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끌고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는 거죠. 아무튼 이것도 대동단결 투표율이 엄청 높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잘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하든지 모든 걸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전국을 장악해 갈 수만 있다면은 개헌을 해도 그러니까 분권형 뭐 내각제 이런 걸 안 하고 제대로 개헌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는 개헌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꼭대기에 왔다 이거예요. 개헌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국회가 너무 모든 힘을 가지고 장악할 때는 개헌을 해도 뭐 분권행 아니면 내각제니 뭐 이원 집정제니 뭐 이상한 이름 붙여가지고 그런 거 해버리시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또 좋아하지 않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중임제가 적절하죠. 왜 그러냐. 주변에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쟁쟁한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고 하려면 대통령 중임제 아니면 안 되거든요. 더구나 장기적으로 포석을 하고 5개년 계획이든 뭔 계획을 세우면서 쭉 추진을 해 나가려면은 대통령 중임제가 아니면 안 되죠. 내각제니 이원 집정부제니 분권이니 이런 거는 책임지는 사람이 뚜렷하게 없어가지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세워질 수가 없고 추진이 안 됩니다. 뭐 서로가 우선 당장 나눠 먹고 챙기고 이렇게 되기 쉬워요.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누가 나서질 못해요. 그 구조는. 그러면 중대 결단 내려야 될 때 결단을 못 내린다는 거죠.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어떨 때는 중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 맞는 제도다. 분권형이든 뭐든 이런 경우는 나라가 선진화되고 안정되고 주변에 적이 없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한테는 맞는데 우리나라 같이 최전선에서 그야말로 소총 달랑 들고 있는 듯한 이런 나라에서는 안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이제 김진태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각을 된 후에 일어날 일을 진행을 해야 될 입장이고 일체를 연대 안 하고 한다니까.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연대를 한다고 하면은 또 그때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나갈 수 있지만 어찌됐든 어떻게 하든지 모두를 이제 장악을 하지 않으면 힘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김진태 후보가 기각이 된 후와 같은 설정에서 시작해서 모든 걸 장악하면 엄청난 강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버렸다. 그러면은 참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어려워지겠는가? 이제 홍 후보는 이제 중간치기가 됩니다. 중간치기 작전이죠. 그렇게 나가면 그럼 극히 어려운 점도 없겠지만 극히 강한 점도 없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 보면 뭐 개헌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고 또 야권에서 이제 승리를 해버렸다. 문재인 후보가 되든 안희정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야권에서 승리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그래도 강하겠죠. 모든 구성이 유리하게 국회고 어디고 다 구성이 돼 있다 보기 때문에 언론 뭐 사방에 그렇죠. 또 각계각층에 짜여 있는 모든 걸 볼 때 유리하게 돼 있으니까는 강한 면모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나 그 강함으로 강하게 어떤 걸 추진해 가고 특히 남북관계 등에서 상당히 추진하고 오바를 해버린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제도권, 국민 말고 제도권에서도 나름대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도 야권이 강력하게 잡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 간에 이 반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 역시 거기도 또 2, 3년 이렇게 되면은 개헌 요구는 쏟아지게 되지요. 물론 개헌 안 하고 임기 채우고 싶지만 쏟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개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기도 하고, 무슨 정책 같은 것이 좀 오바가 되고 그러면 역시나 아무리 좀 탄탄해도 또 제도권에서 이렇게 돌아서고 그러면은 또 약체가 금방 될 수 있다. 불리해져 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당선된 대통령은 참 쉽지 않겠다. 아무리 야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출발해도 무리한 오버패스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만만치 않는 일이 생기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야권에서 잡으면 막 밀어붙여 버릴 것 같습니까? 앞뒤 없이? 아니면 또 좀 그러다가 좀 조절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은 그런 거 말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리할 거는, 이번 대통령 대선은 다들 개헌을 앞두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쉽지 않고 강력한 대통령 되기 어렵겠다. 또 현행 헌법으로는 참 한계가 왔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정리 하나 딱 하자면은, 자유한국당에서 누가 후보가 되든 일치 단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거 있죠. 홍 후보는 되면은 유도리 있게 할 것 같고 좀 연대를 해가면서, 김 후보 같으면은 연대는 치우고 자유한국당을 강화시키고 당 내부를 정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태극기 집회, 국민의 여론 힘을 받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면에서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네요. 근데 그것이 성공 못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성공하면 강력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봐지네요. 우선은 누가 경선 통과할 수 있겠나, 이것이 문제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다 정리가 됩니까? 오늘 이야기는 모두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한 이야기예요. 거기서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냥 그래가지고 누가 앞인지 뒤인지 모를 정도 그 상태다.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여러 기운에서 홍 후보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 약간 보이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아무튼 압도적으로 이렇게 차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서 이 앞으로 3, 4일 동안에 얼마든지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늘 바뀔 수 있는 그런 정도 키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공약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공약도 지금들 다들 내놓고 있지만은 국민 마음에 탁 와 닿는 공약, 또 이슈화되는 공약, 뭔가 입에 오르내리는 공약, 이런 공약이 좀 몇 개 터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봐져요. 좀 공약이 뭔 공약이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를 정도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층이 꼭 마음에 원하는 그런 공약. 20대가 뭘 원할까요? 취직관계라든가 취업이죠. 그리고 또 비정규직 관계, 아니면은 또 결혼을 앞둔 세대들은 결혼 문제,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는 아이 교육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마음에 시급할 것이고, 또 한참 40대, 50대 층이 바라는 게 또 다르겠죠. 그리고 60대에 넘은 분들이 생활로나 아니면 원하는 거, 직업, 이런 부분이 또 여러 가지 늘 와 닿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약을 좀 개발하고, 그리고 국민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거, 그런 이슈 같은 걸 선점해 가지고 공약을 좀 하면은 모든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인지도도 올라가고 거기서 믿음성도 확보하고 그러지 않겠냐 싶어요. 물론 지역마다 다니면서 지역 공약하고 이런 것도 있지요. 그거는 이제 다음 좀 일인 것 같고, 좀 더 강한 공약, 이런 게 좀 나와야 되겠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만한 거. 그리고 토론할 때
그 옆에 후보들하고 주고받고 묻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토론은 누구하고 하는 거냐 하면은 국민하고 하는 거지요. 국민하고 대화하는 거죠. 국민이 듣고 싶고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이제 토론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국민은 자기가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원하는 소리가 후보 입에서 나오는가를 보고 있거든요. 있지만은 국민 마음에 딱 와 닿는 공약, 또 이슈화되는 공약, 뭔가 입에 오르내리는 공약, 이런 공약이 좀 몇 개 터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봐져요. 좀 공약이 뭔 공약이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를 정도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층이 꼭 마음에 원하는 그런 공약. 20대가 뭘 원할까요? 취직관계라든가 취업이죠. 그리고 또 비정규직 관계 아니면은 또 결혼을 앞둔 세대들은 결혼 문제,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는 아이 교육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마음에 시급할 것이고 또 한참 40대, 50대 층이 바라는 게 또 다르겠죠. 그리고 60대에 넘은 분들이 생활로나 아니면 원하는 거, 직업 이런 부분이 또 여러 가지 늘 와 닿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약을 좀 개발하고 그리고 국민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거, 그런 이슈 같은 걸 선점해 가지고 공약을 좀 하면은 모든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인지도도 올라가고 거기서 믿음성도 확보하고 그러지 않겠냐 싶어요. 물론 지역마다 다니면서 지역 공약하고 이런 것도 있지요. 그거는 이제 다음 좀 일인 것 같고 좀 더 강한 공약 이런 게 좀 나와야 되겠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만한 거. 그리고 토론할 때 그 옆에 후보들하고 주고받고 묻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토론은 누구하고 하는 거냐 하면은 국민하고 하는 거지요. 국민하고 대화하는 거지요. 국민이 듣고 싶고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이제 토론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국민은 자기가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원하는 소리가 후보 입에서 나오는가를 보고 있거든요. 이제 국민하고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져요. 옆에 후보하고 이기고 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선전을 뭐 하고 또 그 외에 김관용 이인재 후보도 또 역시 선전하시고 이래 가지고 이제 누가 나오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전체 주변이나 인터넷, 여론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여야의 구도가 어떤 것 같아요? 아마 간단치 않다 이렇게 봐질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은 홍 후보가 요 근래 몇 마디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꼭대기에 왔다 이거예요. 개헌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국회가 너무 모든 힘을 가지고 장악할 때는 개헌을 해도 뭐 분권행 아니면 내각제니 뭐 이원 집정제니 뭐 이상한 이름 붙여가지고 그런 거 해버리시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또 좋아하지 않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중임제가 적절하죠. 왜 그러냐. 주변에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쟁쟁한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고 하려면 대통령 중임제 아니면 안 되거든요. 더구나 장기적으로 포석을 하고 5개년 계획이든 뭔 계획을 세우면서 쭉 추진을 해 나가려면은 대통령 중임제가 아니면 안 되죠. 내각제니 이원 집정부제니 분권이니 이런 거는 책임지는 사람이 뚜렷하게 없어가지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세워질 수가 없고 추진이 안 됩니다. 뭐 서로가 우선 당장 나눠 먹고 챙기고 이렇게 되기 쉬워요.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누가 나서질 못해요. 그 구조는. 그러면 중대 결단 내려야 될 때 결단을 못 내린다는 거죠.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어떨 때는 중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 맞는 제도다. 분권형이든 뭐든 이런 경우는
나라가 선진화되고 안정되고 주변에 적이 없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한테는 맞는데 우리나라 같이 최전선에서 그야말로 소총 달랑 들고 있는 듯한 이런 나라에서는 안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이제 김진태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각을 된 후에 일어날 일을 진행을 해야 될 입장이고 일체를 연대 안 하고 한다 하니까,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연대를 한다고 하면은 또 그때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나갈 수 있지만 어찌됐든 어떻게 하든지 모두를 이제 장악을 하지 않으면 힘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김진태 후보가 기각이 된 후와 같은 설정에서 시작해서 모든 걸 장악하면 엄청난 강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버렸다. 그러면은 참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어려워지겠는가? 이제 홍 후보는 이제 중간치기가 됩니다. 중간치기 작전이죠. 그렇게 나가면 그럼 극히 어려운 점도 없겠지만 극히 강한 점도 없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 보면 뭐 개헌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고, 또 야권에서 이제 승리를 해버렸다. 문재인 후보가 되든 안희정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야권에서 승리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그래도 강하겠죠. 모든 구성이 좀 일인 것 같고 좀 더 강한 공약 이런 게 좀 나와야 되겠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만한 거. 그리고 토론할 때 그 옆에 후보들하고 주고받고 묻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토론은 누구하고 하는 거냐 하면은 국민하고 하는 거지요. 국민하고 대화하는 거죠. 국민이 듣고 싶고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이제 토론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국민은 자기가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원하는 소리가 후보 입에서 나오는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하고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맞아요. 옆에 후보하고 이기고 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선전을 뭐 하고 또 그 외에 김관용 이인재 후보도 또 역시 선전하시고 이래 가지고 이제 누가 나오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전체 주변이나 인터넷 여론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여야 구도가 어떤 것 같아요? 아마 간단치 않다 이렇게 봐질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은 홍 후보가 요 근래 몇 마디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 거 그거 한번 살펴보고 또 김진태 후보도 좀 살펴보고 그럴까 해요. 홍 후보가 이런 말 했죠. 양박, 양아치 친박, 양박입니다. 그 소리. 그 다음에 바른정당, 뭐 다른 정당하고 연대, 이런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특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이런 분들의 거부감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나도 살펴봤어요. 김 후보하고 홍 후보 주고받고 묻고 답하는 그런 영상도 좀 보고 해보니까 그 홍 후보가 양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뭐냐면은 자기가 경남도지사 하면서 몇 친박한테 실세겠죠. 곤욕을 치른 듯이 전에도 종종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의미를 다시 이야기해요. 도지사 하면서 진주의료원 그리고 성완종 유서 메모 일로 인해서 또 검찰 조사도 받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 고등법원에서는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상당히 섭섭함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법원 무죄 판결 받고 나서 이런 평이 돌았어요. 그거 이제 알려드리고 사진도 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제 경선이 곧 끝나가지 않습니까? 26일 날 이제 방송 토론을 하고 그리고 저녁 7시부터입니까? 그때 책임당원들이 각 지역에 모여가지고 직접 투표를 하는가 봐요.
그렇게 하고 29일인가 30일 이때 여론조사, 전화 여론조사가 돌려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31일 날 확정 발표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김진태 후보, 김관영 후보, 홍준표 후보, 이인재 후보 이렇게 네 사람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거 볼 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홍준표 후보, 김진태 후보 이 두 사람이 이제 선두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도 누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 같지는 않고 키로 말하면 둘 다 비슷한 키다. 거기서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냥 그래 가지고 누가 앞인지 뒤인지 모를 정도 그 상태다.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여러 이제 기운에서 홍 후보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 약간 보이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아무튼 압도적으로 이렇게 차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서 이 앞으로 3, 4일 동안에 얼마든지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늘 바뀔 수 있는 그런 정도 키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공약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공약도 지금들 다들 내놓고 있지만은 국민 마음에 탁 와 닿는 공약, 또 이슈화되는 공약, 뭔가 입에 오르내리는 공약, 이런 공약이 좀 몇 개 터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봐져요. 좀 공약이 뭔 공약이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를 정도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층이 꼭 마음에 원하는 그런 공약. 20대가 뭘 원할까요? 취직관계라든가 취업이죠. 그리고 또 비정규직 관계 아니면은 또 결혼을 앞둔 세대들은 결혼 문제,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는 아이 교육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마음에 시급할 것이고 또 한참 40대, 50대 층이 바라는 게 또 다르겠죠. 그리고 60대에 넘은 분들이 생활로나 아니면 원하는 거, 직업